자, 지금 계속 떠들썩합니다. 수원 영아 유기 사건 30대 여성 조금 전에 구속이 됐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금 전 늦은 오후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대로라면 오늘 수원지법에서 2시 반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0대 여성이 이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날 면회를 왔던 남편의 설득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죄를 뉘우치고 있고 또 남은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구속 여부는 이 여성이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서 별도의 신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졌습니다. 자, 남편이 와서 설득을 했다. 하하. 어제 저희가 이 사건 전해드리면서 남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말이죠. 자, 소장님, 그런데 이 여성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주변 신변을 좀 정리한 그런 또 사실도 드러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경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는 내가 지금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서 지인에게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콜센터인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수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을 때 경찰이 이때도 우리 아이 공개 수업이 있으니까 좀 참관을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그 참관을 하고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나타나니까 자백을 합니다. 사실 내가 죽인 거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자백을 하기 앞서서 이런 걸 보면 신변 정리를 좀 서서히 하고 있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좀 어떻게든 좀 만나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막 피하다가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집으로 들이닥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실직고를 했던 겁니다. 내가 죽였다. 그래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임신한 건 알았지만 점점점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어제 이 사건을 전해드릴 때부터 저희와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남편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해봤는데요.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을 했을 때 혼자 간 거는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안 따라간 건 맞고요. 그리고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내가 임신한 줄은 알았지만 중절 수술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는 직장이 같긴 한데 그 시간이 틀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몰랐고 또 그리고 냉장고에 비닐봉투가 많았지만은 거기에 설마 그런 죽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주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들이 11월 달인가 12월 초인가 이사를 왔다는 거에 맞는데 사람들 좀 기피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뭐 얘기도 안 하고 인사도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부하고 얘기해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 싶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좀 폐쇄적인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남편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는 저희가 어제서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그 궁금증 중에 하나였는데, 자, 일단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이 집에. 자, 그런데 이번에 살해를 당한 아이들이 넷째, 다섯째라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잖아요, 박 변호사님. 네. 누구 아빠, 나 애 지웠어. 그래? 알았어. 다섯째를 낳았습니다. 누구 아빠, 나 이번에도 애 지웠어.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죠. 거기에다가 지금 넷째가 지금 출산했던 2018년 11월경에 퇴원서에 남편의 자식 서명이 들어있는 퇴원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출산하고 2박 3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는데 조기 퇴원 신청을 했다고 하고 여기서는 남편이 보호자 이름으로 이 서명이 된 기록이 있었고 이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라고 병원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만 보호자 서명으로 쓴 거는 맞지만 이게 또 본인이 적으면서 남편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요. 뭐 친모나 친모 가족이 이 남편 이름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은 필요한데 일단은 이 서명한 사람은 남편이다. 남편이면 이 남편이 뭐 임신 중절이라고 알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게 남편 쓴 게 맞다면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산부인과 안에서
산모를 바꿔치기 하려다. 그러니까 아이는 A라는 여성이 낳고 그런데 이 퇴원할 때쯤 B라는 여성이 와서 아 우리 애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이 간호사가 당신 엄마 아니잖아요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에 산부인과가 되게 참 철저한데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 뭐 보호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내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지 쉽지는 않았는데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서명이라고 하더라도 남편 이름을 뭐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 남편을 참고인으로 계속 뭐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말이죠. 그 지금 채팅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 말씀 많이 하십니다. 만삭의 여성을 한 지붕 아래서 사는 남편이 모를 수 있을까? 자, 그런 뭐 막 지적을 경찰도 수사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여성, 저는요 임신해도 배가 안 나오는 체형이에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가 안 나오는 체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160cm가 좀 안 되는 키에 40kg대 상당히 마른 체형이에요. 그렇다면 배가 조금만 나와도 사실 딱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것도 만삭이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냐라는 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몰랐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참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일각에선 이번 사건은 어제 오윤성 교수님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 프랑스 부부 영아 살해 사건과 비교하기도 해요. 네,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설해마을 프랑스 부부 영아 유기 사건은 200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설해마을에 살던 프랑스인 부부가 두 아이의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을 하다가 뒤늦게 발각이 된 일이 있는데 당시 이 여성도 자신이 임신 거부증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이유로 임신 사실 자체도 또 출산도 받아들이지 않는 일종의 병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아이를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수원 사건도 일부 비슷한 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 결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설해마을 사건 경우에는 실제로 낳아 기르고 있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부부 같은 경우엔. 하지만 이번 수원 30대 여성은 이미 새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30대 여성에게 실제로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살펴볼 필요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본인 진술대로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살해한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신 거부증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때 그 프랑스인 베로니크 그 사람이 프랑스 법원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낳은 건 아이가 아니라 내 그냥 뱃속에서 내 신체 일부가 나온 거다. 그래서 버렸다. 뭐 이런 주장을 폈다는 거죠. 자, 소장님. 네. 지금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왜거든요. 도대체 이 무슨 심산이었을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어놓아야 한다. 이 사람이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종교나 신념의 문제가 있는 건지는 좀 더 이제 정확한 스토리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일단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 여성이 일단 매정하고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았고 살해한 것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비정한 부모, 엄마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시신을 몇 년씩이나 지금 못 처리를 한 거잖아요. 버리거나 태우거나 이제 이런 걸 전혀 못한 상태로 보면 그래도 죄책감이나 일말에 이 엄마로서 차마 이 아이를 시신이나마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 같은 약간은 뭐 모성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기는 하는데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책임감 내지 죄책감이 조금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또 영장 실질 심사도 받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신변 정리를 통해서 구속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 또 사회적 사람들이 이제 친밀하려고 다가오면 다 기피했다는 걸 이걸 봤을 때 본인도 굉장히 그런 어떤 중압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로웠을 것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저는 또 하나 굉장히 또 궁금한 건 이런 여성의 심리 안에 과연 진짜 남자는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 맨 처음부터 아이를 살해할 때도 아빠의 압력이 우리가 이거 기를 수가 없다라는 압력이 들어갈 수 있고 이번에 구속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도 지금 남은 아이들은 누군가가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엄마인 내가 받아들이고 가겠다라는 마음은 없었을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예.
자, 일단 그 지금 이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기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대책을 좀 내놨더라고요. 네, 일단 유아 2,236명,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뒷북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 이거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생신고가 오직 부모한테만 맡겨져 있어서 이걸 어겨도 형사 책임은 없고요. 과태료 5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걸 바꿔보겠다고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가 되긴 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계에서 비용이나 행정 부담이 있다. 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을 그런 어떤 우려가 커진다. 이런 것들을 들어서 반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그 출생 사실을 지자체로 그 병원에서 바로 지자체로 이렇게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또 그렇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자, 계속 또 다음 주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일단 정리하고요.